예, 시각장애인 대상 책 읽어드리기 프로젝트. 근데 이 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근대사와 역사 공부를 하는 청소년과 우리가 살아온 날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떤 날들일까를 생각하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돼요. 이게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열심히 읽어서 일주일에 한 권씩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이 녹화를 여러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보시는 거, 일부 부당, 이게 75부작인데요. 이걸 하나를,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올리려면 최하 5시간 아니면 6시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일을 뜸 그렇게 못해요. 하면 확 하고 안 하면 딱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 4부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결혼을 해서 신방을 차렸고, 이제는 1908년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1910년쯤에 들어들고 있어요. 이제 9년만 전에 1909년 안중근 나오는 거 보니까 이또 히로부미를 총살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네요. 큰 제목이에요. 제4부 침탈, 회유, 안중근, 이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은 이러면 역적이다. 송병준의 방문, 송병준 결혼 축의금, 요리집 홍엽에서 일제의 강압, 군대 해산과 경찰권 병합. 4권 제4부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러면 역적이다.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부부간의 사랑이나 참다운 사랑은 같은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부부간에도 간간이라면 간간이 있다고 봅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랬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가슴을 졸인 게 그것입니다. 서방님이 만약 제게 강간죄를 짓는다면 나란 일을 할 자격 없습니다. 역적이나 강간이나 뿌리는 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선악과였다는 말과 같지요. 순재와 장순재 여사와 월남 이상재와의 대화 중이죠. 그러고 보니 부인은 참 다른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강간하는 자는 역적과 같은 동질입니다. 돈의 유혹이나 벼슬의 유혹이나 이성에 대한 성적인 유혹이나 모두가 다 욕심이죠. 참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잘하지도 배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러주신 부모님과 스승님들이 항상 고맙지요. 그렇다고 그릇된 것을 고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죠. 맞아요. 보수주의라고 하면서 틀린 것도 고치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 있는 것이지요. 가령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만 봐도 제가 모르는 것을 새로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옳다 하면 바꾸는 것이 개혁주의죠. 나라나 믿음이나 부부간이나 유혹, 욕심, 개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완용이나 친일파들이 그것이 개혁이고 옳은 일이라고 가고 있는 것은 그릇된 개혁이라는 것을 아는 판단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강간이고 역적이고 욕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서방님은 그런 면에서 다르셔서 제가 모든 사랑을 다 바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과찬 아닌가요? 과찬이라고 몰면 몰리겠지요. 이런 문제가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이라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볼장 다 본 사람이라고 뒤집어 쓰이면 버선목이라고 뒤집어 까 보일 수도 없고, 오직 부인과 나 둘만이 아는 것이니 어렵겠죠. 부부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가 부정하게 만나 강간하는 식으로 사는 집은 며느리도 여자로 보고 덮치거든요. 우리 역사에 보면 며느리를 겁탕하는 짐승 같은 인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임금을 시해하고 역적질을 하는 것이고, 친일파든 뭐든 제 욕심만 채우는 매국노가 되는 거지요. 설마니 며느리를 어쩌겠습니까? 서방님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비를 죽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보다 못해 시어머니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그 집이 네 집인지 아세요? 알면 못하겠습니까? 분명 벼슬은 높죠? 예, 높아요. 벼슬이 높으니까 그런 짓도 하는 거지요. 나라를 팔아먹고 임금을 배신하는 자는 마누라도 배신합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욕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집에 생몸살을 앓는 거지요. 서방님, 그런 사람의 심리를 아십니까?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모든 게 욕심이라는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 조선이 그 지경에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여 알게 했어야 하는데 절제를 가르치지 않아 완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워주고 받들어 모셔야 좋다 합니다. 아니면 당장 때를 쓰고 안갚음을 한다고 설치지요. 그게 원한이고 그로서 임금을 위합니다. 역적이 다른 게 역적되겠습니까? 못 참으면 역적되고 욕심내면 역적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만 보면 침을 흘리는 자가 만사가 다 그런 자는 역적입니다. 서방님도 조심하세요. 예, 알아보시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예수님을 믿으니 성경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야 뭐 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만 늙어서 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을 무시나 하고 뭐든지 혼자 하려고만 하고 공적은 자기만 독판 혼자 차지하려 하고 서방님은 그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건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독립협회만 봐도 나중에 책으로 올라간 자리가 부회장 아닙니까? 안경수동과 이완영이 회장할 때 딱 한 번 왜 회장 안 하셨어요? 회장을 내가 하면 지도자가 아니죠. 물론 지도자감도 아니지만 회장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충신의 태도가 아닌가요? 모두가 회장감이지만 모두가 회장하겠다고 덤비면 조건 없이 분열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화합의 기본이지요. 내가 윗자리에 앉아야 진정 일꾼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장원급제해도 막대 먹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한 게 제 말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더 어려운 줄 알기에 받쳐주는 거지요. 여기서 잘못되면 임금도 내가 한다고 덤비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받들 줄 알면 보람도 있고 빛과 영광은 상대가 받으면 그게 성공 아닌가요? 신화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 아시죠? 그게 저하고 맞아요. 서방님은 나를 공주로 받들거든요. 원래 받드는 것 전문이니까. 그런데 제가 똑같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황제폐하로 받들 것입니다. 저도 나서지 않고 받드는 성향인데 그런 사실 알고 결혼하신 거죠? 하하하, 제가 이제 황제폐하입니까? 부인만이 받드는 황제폐하 맞아요. 나 같은 황제폐하가 있을까요? 나는 숙부인 마음이 머슴이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는 성경대로 목숨같이 바치는 사랑으로 살 것이니 그게 충실히 바치는 애국의 기본이 되는 건가요? 하하하, 우리 서방님 최고. 서방님은 하나님과 대한지국과 교회와 YMC와 장순재의 머슴이다. 정이다. 목숨까지 다 바치고 상급은 양보하신다. 하하. 서방님 최고십니다. 우리 민족의 사표가 되셔야 할 텐데. 다음 송병준의 방문. 한일 강제병합으로 인해 일제는 대한제국을 풍비박산내버렸다. 풍비박산이란 말 그대로 부서져 사방으로 나라 조각조각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뜻이다. 월남은 이런 내려를 지켜내지 못한 괴로움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다. 그리하여 곰곰이 지난 날을 돌아보지만 참 무능하고 불충한 신하라는 생각밖에 없다. 자주 미국으로 달려가라는 죽천대감에 들려주신 영혼의 소리가 다시금 가슴을 울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국권 탈취 전 바로 직전으로서 1908년이었다. 월남은 YMCA 해관 공사가 한창인 상태에서 종교부 총무로 Y의 이 일에 전력하고 있을 때 일이다. 순정 황제가 월남을 불러 법부 대신을 맡으라고 한 지 얼마가 지난 후였고 이를 사양하자 도동 신지에서 매국 역신들을 만나 점심도 안 먹고 돌아온 지 좀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 번 찾아뵙는다 했으나 하는 소리로 알았는데 느닷없이 송병준이 월남의 집에 왔다. 월남은 지금 순재와 재혼하고 순재의 부친이 마련해준 큰 집에서 세를 사는 중이다. 예식은 교회 식구들을 모시고 했으니 오지는 않았지만 송병준도 알기는 할 것이다. 당시 월남은 순재가 시집 오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한 결혼 자금을 일체 거절하였다. 그럼 필요할 때 말하도록 하시오. 월남의 장순재의 부친 월남의 장인 장종배는 집이라도 한 채 사야 한다고 했지만 월남은 그러시면 저는 결혼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래야 보다 넓은 집을 도지로 얻어 신혼생활을 하던 중인데 집은 제동 가해동 사무소짜리 현 가해동으로 구했다. 송병준 얘기로 넘어간다. 송병준은 누구인가? 월남보다 8년 나이고 이완용 박재순과 동갑이다. 현직은 이완용 내각의 농상공 대신이나 월남과 면식이 있었지만 피차 소 닭보듯하는 사이라고 해야 한다. 원래 이자는 월남과 절친한 민용환의 신세를 많이 진 바 있다. 지금은 잘나가지만 한때는 오갈 데가 없어 민용환의 사가에서도 머물렀다. 본시 수급하였기에 김옥균을 죽인다는 목적으로 일본에 갔던 일이 있는데 도리어 설득당하고 김옥균의 동기로 바뀐 인물이기도 하다. 귀국해서 86년 김옥균과 통모한 죄로 투옥하였을 때 민용환이 추록을 도와주어 나오기도 하였다. 민용환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찌 이렇게 변할 줄 꿈이나 꾸었을까? 지금은 나라를 팔아먹는 최선봉에 서 있는 자다. 노다 헤이지로라는 이름으로 개명 야마구치현에서 잠업에 종사하다가 1904년 너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통역으로 귀국하였다. 이때부터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고 일본의 개새끼 추구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즉시 윤시병과 함께 귀국 즉시 윤시병과 함께 유신회를 조직하고 다시 이용구와 함께 일진회를 만들어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기 위한 전초 작업을 시작하였다. 헤이그 밀사사건 후에는 황제 양위 운동을 벌여 친일 활동에 앞장섰고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농상공부 대신 내부 대신을 역임 국권 침탈을 위한 상주문 청원서를 제출하는 매국 행위를 했다. 그 다시 일본에 건너가 국권 피탈을 위한 매국 외교를 하여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국권 피탈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을 수여받았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고 1920년 다시 백작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대정실업 친목회 기관지로 조진태가 허가받은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잠시 사주로도 있었으니 후일 이상재가 4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신서구는 송병준으로부터 조선일보 경영권을 사들이기도 하여 막역하기도 하나 피치 못하게 월남과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송병준은 또 돈이 되는 짓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 거부가 되었다. 특히 태페 윤락산업에 손을 대어 지금은 직접 경영하는 요정도 가지고 있다. 송병준은 동간부의 일인들을 자신의 요리집에 유치하여 돈을 긁어 모으기도 하였다. 우선 선조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인물의 중심에 선 자로서 우리 선조들 가운데 부끄러운 자로서 현재는 매국의 길에 접어들어선 인물이다. 지금부터 이 송병준이 등장하기 때문에 송병준 이야기를 미리 깔은 것입니다. 다음 송병준 결혼 축의금. 아니 노다 아니시오? 월남대감 강령하시옵니까? 예 대감 자를 빼서 미안합니다. 노다대감. 노다는 송병준이 국내 제1호로 개명한 일본식 이름의 성이다.
송대감이라 부르지만 이미 노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 낮잡아 부르는 비칭이기도 하다. 어인일이시오. 한때는 민용환의 식객이었기로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송병준이라 월남은 영 탄탄치 않다. 안으로 들라는 말도 할까 말까다. 일전에 한번 찾아뵙는다 했잖습니까? 안부도 여쭐 겸사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맞으셨다고요? 친한 척하는 것도 반갑지 않다. 어디 텐마루에 걸터라도 앉자고 하지 않으시렵니까? 좋게 봐주세요. 알고 보면 저도 괜찮은 놈입니다. 예, 누치하고 협소해서 여기라도 앉으시죠. 마지못한 듯 텐마루에 앉았다. 빈손으로 오기도 못해서 저번에 예식에도 불참하고 한이 늦었지만 받으십시오. 일화인데 얼마 안 됩니다. 결혼 축의금입니까? 축하금은 일절 받은 바 없으니 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송병준이 들이밀자 월남은 소리를 벌럭 질렀다. 외놈 냄새 진동하는 이런 돈 먹고 목에 걸려 죽으라는 겁니까? 차라리 사약을 한 사발 마시라고 하지. 이게 뭡니까? 가져가세요. 송병준이 빤히 바라다본다. 온 목적이 있을 테니 그 얘기나 해보시오. 단 월남도 송병준을 불같은 눈으로 내려다본다. 단 나를 친일 바로 돌리려 하지 말고 노다가 돌아오시오. 나를 아예 통째로 넘길 속생입니까? 거기에 내가 왜 필요한데요? 말도 섞을 마음 없으니 돌아가시오. 월남이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짐을 실은 마차가 들어온다. 그게 뭐요? 마차꾼에게 묻는데 송병준이 답한다. 글쎄 빈손으로 오기 못해 싣고 오라 했습니다. 신혼이신데 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차꾼이 말한다. 어디다 내릴까요? 월남이 기겁하며 소리친다. 그거 내리지 말아요. 하는데도 송병준이 말한다. 일단 저쪽 처마 밑에 쌓아두시오. 마차꾼들이 가만히를 내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내리지 말라잖소. 순재가 어찌할 바 몰라 근심스럽게 월남을 바라본다. 병이라도 났을까 싶은 근심이다. 그래도 가만히를 내려쌓자 월남이 흥분하여 달려가 마차꾼을 후려 갈긴다. 주인이 내려놓지 말라는데 당신 왜 이러는 거요? 당신도 일본 놈 앞잡이요? 불식간에 귀퉁배기를 얻어맞은 마차꾼이 축상이다. 빨리 도로 실어요. 가져가란 말이요. 도로. 굶어 죽어도 내 나라에서 내가 죽지 일본 개떼짝한테 붙어먹고 살맘 없소이다. 송병준이 난감해한다. 노다대감 이리 와 좀 앉아보시오. 월남의 말에 마루에 걸탄며 송병준이 음성을 낮춘다. 아니라 하시면 가져가면 그만입니다만 이것이 무슨 뇌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안 됐지만 관록이 끊기신 충신한테 봉투 하나 건네자고 하는 게 죽을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죄 아니면 그런 구국 충정입니까? 네, 한마디만 하겠소이다. 노다대감, 대감 소리 들으려거든 대감답게 처신하십시오. 지금 나라를 넘기려는 꽁속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당은 이완용입니다. 호가 일당이에요. 이완용이가 일당과 노다가 주인을 따라다니는 일제를 따라다니는 개란 뜻이에요. 죽으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구 소리 듣지 않고 대감 소리 들으려면 일심단결하여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내가 강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이보시오. 노다 개감이 되려고 하시오. 이럴수록 대감은커녕 개감이요. 개감. 지금 하는 짓이 이게 개감 아니고 대감입니까? 허이 어서 가시오. 대감이 되거든. 그때나 봅시다. 쌀까만 인지 뭔지도 번쩍번쩍 들어올려 도로 치렀다. 어디서 저런 기운이 나실까? 순재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저것이 다 병나는 것 아닐까? 반강제로 송병준을 내쫓았다. 순재는 걱정이 많이 된다. 다음 요리집 홍엽에서 월남은 송병준을 보내놓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수정과를 올릴까요? 식혜를 올릴까요? 수정과 말고 식혜 주세요. 폐하가 식혜를 드시니 우리도 식혜로 합시다. 흥분을 사기려 하니 월남은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진정하세요. 서방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려니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저렇게까지 모르신다죠. 알아달라 할 일도 없고 알아줄 일도 없어요. 다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지만 그저 딱 할 뿐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 나라가 그런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잠시 구근이 불운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도 운이 나쁘면 넘어져 다리도 부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일어나는 날이 오는 거니까요. 제발 서방님, 생전에 나라가 일어나야 할 텐데 나중에라도 꼭 반드시 틀림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도 앓다 보면 오래 걸려 나는 병도 있긴 있는 거니까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안심이지만 제발 애를 못 사겨 건강이나 다치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웬 관리 한 사람이 들어서서 서찰을 전해준다. 월남이 보니 각의를 여니 참관인으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낸 사람은 총리 대신 일당 이완용으로 되어 있으나 내각 총서라고 딱 바꿨었다. 오라는 장소가 얄궂은 곳이다. 지난번에 만난 도동 신지엽 홍엽이라고 한다. 홍엽. 미친 자식들 같으니. 월남은 획 집어던졌다. 뭔데 버리세요? 볼 것 없습니다. 가기가 열리면 열리는 거지 왜 나를 오라는 건지 제정신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순재가 집어 읽어보더니만 서방님을 YMCA 대표로 오시라는데요. 알아요. 개코라 하세요. 말은 번질합니다. 수작이요 수작. 그래도 그렇지 Y 대표로 모신다는데 일단 가보세요. 가셔서 공연한 마음이나 상하지는 마시고. 수작에 놀아나라는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데요? 아까 노다라는 사람 그래서 온 것 아닐까요? 일단 가보시기나 하세요. 그러려니 한 수 접고 말입니다. 월남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홍엽에 들어섰다. 해질 여기다. 어머나 여인들이 언제 만나라도 온 듯이 월남을 반긴다. 이게 태상 모양이로고. 월남은 기가 차서 껄껄 웃는다. 날 아시오? 예, 대감마님 월남 대감아니십니까? 그렇소. 어찌하시오? 아유, 올라오세요. 어서. 아유, 들어오세요. 알지요. 이런 분이 오실 거라고 알려도 주셨습니다. 말씀 들은 것하고 똑같으시네요. 뭘. 안내를 받고 보니 독방이다. 이미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진 독방은 여러 사람이 앉을 자리도 아니다. 어찌 이런 방으로 안내합니까? 오늘 가기가 있다던데 뭘 착각하는 거 아니요? 알지요. 착각 아닙니다. 앉으세요 대감마님 하더니만은 방문을 열고 예? 초심이 아직 멀었니? 대감마님 오셨소? 알지도 못하는 초심이라니 화류계 기생인가 보다. 초심이가 위요? 오라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안 모인대요? 아유 왜 그리 급하세요 대감마님. 초심이 오거든 술 한잔 하시고 들어보시면 압니다. 뭘 들어요? 아니 내각에서 각하하고 뭐 대신들 온다고 안 온다는 거요? 온다는 거요? 오시지 왜 안 오시겠어요? 오신다 했습니다. 연락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심아 어서와 대감마님이셔라. 월남 대감님이시다. 이게 식비방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요리집에 온 것도 술집에 온 것도 아닌데. 이보시오. 각이 한 대요 만 대요. 아 오셔야 하지요. 안 그래요? 이 방에서 한단 말이요? 웬 이 방입니까? 따로 모셔야죠. 누구 왔어요? 그 방으로 갑시다. 난 독방에 온 게 아니요. 단 일전도 이런 돈 써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일전도 쓰시라고 안 씁니다. 걱정일랑 접어두시고 어떤 분이 모시라 했는데 웬 돈 걱정까지나? 누구요? 누가 모시고 자시라 했습니까?
총리 대신 일당 각하께서 연락드렸다고 하시던데 개코라고 했더니 정말 개코로구만. 예, 난 갈랍니다. 월남이 일어서자 기절초풍하듯 둘이서 맷달린다. 아니 되십니다. 가시오면 저희들은 어쩌라고요. 왜요? 날 붙잡아 두라는 어명이라도 받았습니까? 시방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어명이나 마찬가지지요. 잘못이라는데 그냥 가시면 저희들만 야단 맞습니다. 듣고 보니 뭐가 사연이 있다고 보인다. 네, 좀 진정하리다. 단 그러세요. 화내실도 않지 단 뭐예요? 단 누가 와도 온다면 기다리고 안 오면 난 갈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으나 보고 가든지 말든지 하겠소이다. 예예 물어보세요 대감마님. 그러니까 초심아 내가 잘 듣고 말씀 올리거라. 초심이와 둘이 남았다. 월남 대감님 전에 뵌 적 있어요. 뭐요? 날 어디서 봤습니까? 나는 이 골목에 온 게 며칠 전 옆에 신지 잠깐 다녀가고 오늘이 처음이요. 그런데 어디서 봅니까? 보길. 대감마님 드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요? 외놓은 밥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묻는 말이나 대답해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각이인지 쪼갈인지 모인다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온다는 게요? 만다는 게요? 아, 예, 그런데 제가 전에 배웠다는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그러든지. 만민공당에 저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 대감마님 연설도 들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각이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지요? 언니 알면 뭐라 할 건데.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은 대접해 올리라 했습니다. 대감마님들은 늦게 오시거나 할 테니 잘 모시라 하셨습니다. 저더러 모시라고 했습니다. 누군데 나를 모시라는 거죠? 여기는 일본 게이샤가 많고 조선 여자는 몇 안 됩니다. 저는 이런데 처음 와서 아무도 모셔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실 분이다 싶으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월남 대감님이 오시니 모시겠냐 하여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잘못됐지요? 꾸짖으셔도 되십니다. 순간 월남은 초심이가 불쌍한 생각이 울컥 솟았다. 여기 와서 배 터지느니 발 끊고 굶어 죽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내 말 알아들을 사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셔야 언니도 돈을 받고 저도 돈을 받는데 그럼 돈도 받지 말아야 해요? 그래요? 그럼 도미집이고 소갈비고 술도 다 가져오라고요. 내가 다 처리합니다. 여보 주인장 부르자 급히 달려온다. 나는 곧 갑니다. 이왕에 헛걸음질 짐작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오. 술 안주 비싼 걸로 잔뜩 가져와요. 내가 다 먹겠습니다. 아니 드시지도 않고 드시면 가져옵니다. 걱정 말아요. 글쎄 이런 놈은 글쎄 어떤 놈은 미스 이물산 옷깎이 부장 얘기예요. 혼자 도미찜 50인분도 시켰다는데 나라고 10인분 시키면 안 됩니까? 오래 걸려요? 아니에요. 10인분 바로 나옵니다. 술은 갈비찜은 뭐든 즉시 대령 가옵니다. 드려 빨리 드리라고요. 여주인이 나가자 초심이가 불안한 얼굴로 월남을 본다. 그 저고리를 찢어요. 치마도 찢어요. 옷걸음도 다 떼버리라고요. 에이 내가 찢고 뗄까요? 월남이 저고리를 잡아채고 옷걸음도 잡아 떼었다. 초심이가 기겁을 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요리가 들어온다. 초심이는 울고 요리는 상에 올라오고 여주인이 나타났다. 아니 초심아 너 왜 그러느냐? 초심이 울기만 한다. 여주인은 다반사라도 되는 듯이 싱긋웃고는 그냥 나간다. 근사하게 차려진 요리상. 주인이 나가자 월남이 벌떡 일어나 요리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다. 요리상 부서지는 소리에 들어온 주인이 놀라 어쩔 바를 모른다. 요리가 뒤범벅이 되었고 그릇도 박살나게 깨져버렸다. 이보시오 주인, 내 성질이 지랄입니다. 각한지 쪼갈인지 대감이고 개감들이 올 때까지 이대로 내버려둬요.
월남이 처먹다가 안 온다고 갑자기 술에 취해 발광하라고 초심이를 만신창이를 만들고 상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 하시오. 내가 원래 개문둥이 옳시다. 그리고 그릇값까지 짤짤하게 다 제대로 받아요. 초심이 화대는 2배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고 꼭 받아 챙겨주시오. 나 가오. 월남은 문을 박차고 홍역을 나섰다. 옷이 찢어진 초심이가 나와 큰절로 배웅한다. 얼마가 지나 밤이 이슥한데 이완용 패거리가 홍엽에 당도하였다. 뭐야? 상을 뒤집어 엎어? 예, 성질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는 개문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이는 한복이 다 찢어졌습니다. 술 취하니까 아주 사납더라고요. 주인이 허풍을 떨며 초심이를 부른다. 줄줄이 눈물을 흘리며 초심이 왔는데 옷가지가 모두 헤어졌다. 예, 아이고, 이제 월남 그 자식은 날 적이다. 절대 화해는 없어. 이완영이 부르르 떤다. 다 물어주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마. 초심이 옷값 따로 주고 접대비는 2배, 아니 3배 줘라. 다음 일제의 강압. 3년 전 신황제 순정이 즉위한 뒤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모두 저들이 멋대로 한 조각이었다. 총리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송병준, 탁주부 대신 고영희, 군부 대신 이병무, 국내부 대신 이재선, 외부 대신 조중웅, 그 밖에 경무사와 13도 장관, 360주의 군수까지도 모두 저들의 친족과 인하, 사위, 동서, 사돈 이런 사람들 인하라고 해요. 인하 그리고 사돈의 사돈까지 줄줄이 앉혔다. 이뿐만 아니라 제1차 한일 협약 늑약 전해의 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외교 재정 등 각 분야의 일본인 고문을 두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죠. 성립. 이듬해에 발표하여 사실상 대한제국의 교권을 빼앗아버리고 수도인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매국노 이완용을 필두로 한 을사오적이 체결한 것이지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은 끝까지 조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실은 원천무효다. 이에 고종은 국내외에 이 조약 무효선언을 선언하고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발표하였다. 내용인조 고종 황제 본인은 을사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조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이어 07년 제2회 만구평화협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이상설, 이종 세 분을 비밀리에 파견했지만 일제히 해방에 실패되고 이준은 분사한 바 있다. 아무튼 이로 인해 일제는 고종을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였고 조선 초대 통감이 또는 밤새워 협박에 응하지 않는 고종에게 황태자 섭정 조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것을 친일 관료들 매국노들이 황제 양이라고 발표하여 7월 20일 양의식을 가지고 고종은 퇴위당하게 된 것이다.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된 것으로 당시를 돌이켜보면 울분이 멈추지 않는다. 양의 조서가 아니라 황태자 섭정 조칙, 고종이 발표한 것은 섭정 조칙이다. 섭정 조칙이란 우선 정사를 배우라고 해서 임시로 일부분 경험을 시키려는 황제 수업을 시킨다는 뜻이지 양의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다. 다음 군대 해산과 경찰권 병합. 황태자 섭정 조칙을 빙자하여 양위 후 10여일이 지난 8월 1일 07년 8월 1일이 되자 군대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훈련원에서 군대 해산식을 가져야 하는 통부는 드러내지도 못하는 뼈아픔이었다. 군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통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중요 무기와 탄약은 일본군 관할에 두어 한국군의 화력을 정지시키고 군대 해산 때 생길 한국군의 무력 항쟁을 예상하여 한국군에게 금종령을 내린 후 화약과 탄약고부터 접수하였으며 주한 일본군의 증파 및 총기 6만 정까지 보급받아 허약하고 정사에
문외한인데다가 아버지 고종과 협의하지 못하게 한 가운데서 07년 7월 31일 순종으로 하여금 군대 해산 조칙을 내리게 하여 8월 1일 서울에서부터 해산식을 결행하였다. 부대의 각 대대장은 해산 내용을 중대장에게만 알리고 사병들에게는 일체 비밀에 붙인 채 훈련은 동대문 그 경기장 자리예요. 지금 거기에 무슨 뭐 들었었죠? 동대문 훈련은 동대문 경기장에서 도수 연습이 있으니 전 사병은 무장 해제를 하고 10시에 집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의 상병들은 군대 해산을 미리 알아차리고 이를 반대하여 항쟁을 일으켰는데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병영사슬을 외친 서울시위연대 제1대대의 항거는 대대장 박술환의 자결을 계기로 제2연대까지 파급되어 서울 시가전으로 번졌다. 서울 군대의 해산에 이어 지방의 진위대 또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해산되었다. 이 중 원주 진위대 강화 분견 때에는 서울시대의 항쟁에 이어 봉기하였다. 군대를 해산한 일본은 연호를 광무에서 융희로 고쳐 융희 원년이라 선포하였다. 1년의 사태에 항거하는 민중과 군인들의 항거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이렇게 시작한 8월 한 달은 전국이 봉기로 들끓었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이제 나라가 아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일본 군인으로 강제 징집될 것은 불문가지다. 원주에서 강화도에서 보은에서 경상도에서 민중과 군사들의 항거로 일본에게 밀고 밀리는 접전이 벌어졌다. 특히 보은 속리산에서는 노병대가 이끄는 의병과 원주의 이린영, 문경의 신돌석 장군이 이끄는 항전이 일어났다. 이르는 사이 일본은 귀인 장씨, 소생의 삼남의 친왕이며 당시 육군 부장으로 있던 강을 불모로 데려갔다. 말은 일본 유학이라 하지만 정략적으로 끌고 간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 황제의 아들 목줄을 잡은 격이다. 이에 평생 일제한 거에 맞선 의친왕은 황제의 아들을 군이라 하던 설례를 새롭게 황제가 아버지이므로 왕이라 불린다. 나라는 기울어가는데 올라면 YMC 일로 몸과 마음이 바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로에 마련한 부지의 해관을 짓는 일이다. 월남이 혼자 하는 일은 아니다. 월남은 전에 우정국 건축을 했던 경험도 있어 아무래도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다. 07년 11월 마침내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 순정하게 강탈되듯 황제의 이의를 양요한 고종은 YMC가 해관이 착공되는 것에 은으로 만든 2자루의 삽을 보내주고 거액의 희사금도 보내주었다. 다음해 08년 월남은 종교부 총무로 취임하여 새 해관에 입주하여 청년운동 가운데 특히 교육에 열심을 냈다. 그때 순재와 결혼 이야기가 잘 되어 막 낙성식 08년 8월을 마친 후에 YMC에 의해서 결혼식을 올릴까 하다가 연목을 교회에서 식을 올린 것이다. 벌써 또 사부를 다 읽었네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안 재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일제가 한국의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 반문화, 이 기생문화, 이 환락태폐 문화, 우리나라 아직도 그 문화가요 쩔어가지고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일본은 가면 좀 이렇게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본 비디오 어려서 우리 일본은 뭐 아주 뭐 섹스 문화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일본은 가면 그래 놈사랑 뭐 그냥 서울같이 그렇지 않아요. 일본에 그 아카사카 같은데 그 홍등가거든요. 그런데도 가보면요 다 몸이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규모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때 들어올 당시에 아주 그 썩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문화가 많았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이완용이나 그
매국노들이 일본의 그러한 그 대표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주는 돈, 일본은 그때 막 돈을, 일본 돈은 이미 국제화된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하니까 거기서 뭐 한국인들에게 뭐 팔고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남거든요. 한국은 품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궁궐을 에워싸가지고 아이고 폐하 마마 전하 해가면서 우리가 잘 보살펴 준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 뒤에 칼을 들여대는 거죠.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월남 이상제 선생을 이 매국노들이 계속 이렇게 해유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큰 제목에서 안중근이 나왔는데, 그 안중근이 사부에서는 큰 제목에 있었으나 사부에 등장을 안 했네요. 5부에 등장하는 거. 그렇다면 그 사부에 큰 제목이 그게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수가 뻗친 세월, 이또 총살대. 5부에서 나오는군요. 4부에서 여기 하다가 너무 길으니까 5부로 넘어갔군요. 자, 그러면 5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